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양수입니다. 오늘이 6월 3일 목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4시 3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수가 어느 정도 탄력적인 그런 상승이 나왔어요. 비록 장중에 몇 번씩 갱신했던 사상 최고치를 지키지는 못했지만 사상 최고치에 바싹 육박하는 그런 강세 흐름으로 전일 대비 코스피 같은 경우 0.72% 23포인트 정도 올랐고 코스닥도 꽤 탄력적으로 올라왔죠. 근 1% 가깝게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건데, 이러한 모습 뭐 지수의 상승 탄력이나 또는 시장 판도 측면에서 시장을 이끌었던 주역들,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삼성전자이죠. 삼성전자가 2.48% 정도 올라갔습니다. 사실 이 정도가 아주 큰 상승폭, 시원한 상승폭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비교적 괜찮은 상승폭이죠. 그동안 계속해서 지루할 정도로 오른쪽 아래쪽으로 조금씩 밀려 내려오는 아주 답답한 그런 모양새를 깰 수 있는 정도 수준의 탄력적인 상승을 했다는 것도 또한 그렇고요. 삼성전자만 뜬 것이 아니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또 현재 보면 LG전자 우리 종목입니다. LG전자도 괜찮아요. 그리고 LG이노텍, 삼성전기 같은 IT 대형주 외에 그동안 삼성전자 따라 전혀 매골 추지 못했던 반도체 장비주, 뭐 현재 테스나 또는 원익 아이페이스 외에 또 비메모리 반도체 또는 테스팅과 관련된 우리 종목이기도 한 테스나나 동진세미캠 기타 등등 네페스 이런 종목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종목들 포함해서 또 현재 스마트폰 관련주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는 MC넥스라는 종목도 있죠. MC넥스도 있고요. 또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 5G와 관련된 그런 종목도 이솔루션이나 또는 NS테크 같은 종목들이 탄력에 나오는, 그것도 전방위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모두 약간은 무차별적으로 동반 상승을 했다는 것인데, 왜 이렇게 제가 그 말씀을 강조드리냐면, 이런 현상은 최근 몇 개월 동안 거의 맛볼 수 없던 그런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것과 관련돼서 지수도 그렇지만 판도 측면에서도 대변화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이전과 관련돼서는 뭐 그전 4월달, 5월달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2월달부터는 본격적으로 대형주 장세가 펼쳐질 소지가 높고, 그것은 거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썸머 랠리, 여름 장세를 건너서 연말 랠리로까지 지속될 장기 지수 상승 레이스가 펼쳐질 소지가 높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종합지수는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3,300이나 3,500 정도의 목표치를 훨씬 뛰어넘어 4,000포인트를 향해 진격할 것이고, 그랬을 때 그 지수를 견인하는 주체, 가장 중요한 종목은 누가 뭐래도 삼성전자이니, 그를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당연히 삼성전자를 그대로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족하신 분들은 또는 전혀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삼성전자부터 또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매수 보유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황을 보게 되면 몇 가지 장애물들이 좀 있죠. 앞서 얘기했던 동시만기도 있고요. 또 아직까지는 지수 관련, 특히 IT 대형주들이 움직일 만한 특별한 모멘텀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서 서서히 지금 현재 박스권을 어느 정도 유지할 것이다라고 단기적으로 그 타이밍을 약간 늦춰서 봤던 건데요. 하지만 그러한 기간이 짧아질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을 할 수 있는 지수 상승 장세를 맛볼 수 있는 맛배기 장세가 그런 오늘 나타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지수 상승 장세 가능성이 아예 없는 장세, 종합주가 지리하게 계속 처지는 그런 장세였다고 한다면 아마 이런 오늘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것만 봐도 뭔가의 가능성을 우리가 엿볼 수 있었던 그런 하루였다는 건데, 하지만 내일 당장부터 바로 올라간다 이렇게 장담하기는 좀 아직은
여건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종합적인 판단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은 그 점을 우리가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형주 장세가 과연 얼마 정도 우리가 믿을 수 있을 정도로 현재 그 배경이 튼실한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해야 되고요. 그와 관련돼서 우리 포트폴리오 거기에 맞는 가장 알맞은 포트폴리오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련돼서 봐야 되고, 또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종목이나 또는 대안 같은 것도 또한 준비를 어느 정도 해놔야 되거든요.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모든 것을 감안한 시장 상황 및 포트폴리오 거기에 종목을 제가 또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연말 가면 4,000포인트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 한번 점검을 한 두세 번 정도 한 바 있는데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그와 관련된 자신감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론 들어가기 앞서서 단타 관점에서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몇 개를 정리를 하고 점검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맥스 같은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요. 나쁘진 않은데 이 코스맥스의 취지가 원래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 그러나 장기 투자할 목적이 아니고 지수가 박스권 장세가 조금 길어지고 또 코드로 동시에 만기 전 지수가 좀 막혀 있을 때 그 대안으로 단기로 매매를 하고자 했던 건데, 만약에 지수가 탄력도로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굳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내일 같은 경우 지수가 또 올라가는 장세,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그것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하는 아주 노골적인 지수 상승 장세가 펼쳐지는 경우라면 그냥 파십시오. 손해보지 않았으니까 바로 파시면 된다 하는 관점으로,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갖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또 경우에 따라 매수해도 됩니다. 이 종목은 말이죠. 그래서 이건 조건부로 보유할 것이냐 팔 것이냐는 바로 이제 내일 결정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단타 다른 종목, 일단 자이언트 스텝은 가져가줘야 됩니다. 특히 중소형주로서 테마주, 어떤 또 시장의 흐름이 큰 맥을 형성할 수 있는 큰 테마인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어떤 특정 종목을 단기로 매매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관점에서 지금 위치가 나쁘지가 않아요. 자이언트 스텝,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OCI도 갖고 싶어요. OCI는 경기 민감주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뭐 철강주나 또는 뭐 해운주나 조선주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하지만 실적 흐름이 워낙에 유망합니다. 특히 연말이 가면 갈수록 그것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더 좋아질 소지가 있다는 거죠. 특히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면 할수록 그러면 그럴수록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등할 소지가 상당히 높고 해서 OCI는 금년에 완전히 뭡니까 전화위복이라고 하죠. 완전 어려움을 역경을 딛고서 완전히 뒤박 우량주로 탈바꿈되는 그런 전기가 마련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또 우리의 기존 포트폴리오 외에 별도로 특히 하나케미칼을 이 종목으로 바꾸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럴 정도로 오늘 약간 빠졌습니다.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매수할 기회가 된다는 분들 이 종목 그대로 가져가 주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아주 장기로 볼 생각은 없습니다. 일단 연말까지 이 종목은 18만 원 정도를 목표로 해서 가져가 보면 된다는 것이죠. OCI. 자, 여기까지 일단 그 전에 단기로 우리 초점을 좀 맞춰보자 해서 제시해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브리핑을 해드렸고요. 자,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본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그전과 마찬가지로 이슈부터 점검을 해야 되겠죠. 자, 미국 연준 일각에서는 계속해서 채권 매입 규모 매달 1,200억 달러어치씩 국채 및 MBS를 매입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그 규모를 축소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이며 매파죠. 그 전에 몇 번 소개를 해드렸던 인물입니다.
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도 시장이 큰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성을 어느 정도 형성했다는 한 현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약간 걱정되는 것은 AMC, 게임스탑, 소위 밈 주식이라고 하는 단기적으로 일반 개인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종목군을 밈 주식이라고 합니다. 그 밈 주식 중에 이런 종목 AMC, 북미 영화관 체인을 갖고 있는 업체죠. 그리고 게임스탑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뭐 펀더멘탈 대비 말도 안 될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데 그 상태에서 또 이렇게 주가가 요동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것은 매우 투기적인 시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 다시 또 이들 종목들이 횡행을 하고 있다는 것 불확실성입니다. 다소 이 부분은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건데요. 약간 조심스럽습니다. 이 점은. 자, 그리고 우리나라 지난달 5월달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2.6%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이 4월달이죠. 2.3%또 높아졌어요. 자, 이 부분은 다소 부담이 된다는 건데 아마 이것 때문이라도 한국은행은 아마도 11월 달 경에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다 하는 것인데요. 바로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바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금융지주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실적이 좋고 그런데 여기다가 금리 인상을 통해 예대 마진 전체적으로 순이자 마진까지 좋아지게 되면 날개를 다는 꼴이 되죠. PBR이 0.3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해서 지수 방어 성격을 갖고 있기도 하고 실적주이기도 하며 또 정책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죠. 이 종목에 대해 다소 단점이 있다고 한다면 느립니다. 하지만 안정적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꾸준하게 보면 꽤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거죠. 지금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금융지주.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자, 시장을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죠. 시장을 일단 수급을 미국 국제 10년물 봐야 되는데 다시 1.6% 이하로 내려왔죠. 전일 대비 2.45 베이스 포인트만큼 내려왔습니다. 사실 안정을 취하는 것 같아요. 점점 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머징 마켓한테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달러 인덱스는 90.00 정도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고요. 자, 원달러 환율은 오늘 충분히 내려오지는 않는데 어쨌든 보합입니다. 약간 의외이긴 합니다. 지수가 강하고 외국인들이 매수한다 했을 땐 대개의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이 내려오는 즉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그렇지는 않았어요. 외환 시장은 약간 눈치를 보는 듯한 그런 인상. 아마 위안화와 관련돼서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주변 증시 장중에는 일본 증시 포함 나스닥 선물 지수까지 강보합권 정도 있었습니다만은 장 끝난 다음에 소폭 약세로 전환된 그런 모습인데요. 이것이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든가 어떤 그것을 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그런 정도다. 큰 문제는 아닐 것으로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요. 자, 수급상에 큰 변화가 있죠. 수급상에 일단 보면 자, 외국인들과 기관이 동시에 쌍끌이로 매수했다는 거고 그리고 기관들 매수 중에 금융투자가 주도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자, 연기금이 아주 오래간만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특이할 만해요. 연기금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것이 연기금의 삼성전자에 대한 매매 행태를 현재 그린 그래프가 됩니다. 여기 보면 최근 거의 두 달 넘어 거의 석 달 가깝게 삼성전자에 대해서만큼은 지속적으로 계속 매도를 했던 연기금이 오늘은 꽤나 많이 순매수했다는 것이죠. 아마도 단기적으로 이런 정도면 삼성전자 더 빠지기보다는 올라갈 소지가 높다거나 또는 지속적으로 계속 비중 조절을 해왔던 그 단계가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그들의 스탠스가
오늘부로 바뀐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대규모 순매수였다. 아주 오래간만에 그런 변화가 나왔다는 것에서 그런 점이 유추가 된다는 것이죠. 상당히 중대한 그런 변화라고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베이시스를 잠깐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 베이시스가 마감 단일가에서 또 크게 밀리면 결국에는 마이너스가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장중 내내 플러스 0.1, 0.2 정도 수준에서 장중 변동폭이 크지 않은 채 비교적 안정적인 컨텐츠를 유지했다는 것인데요. 다음 주 목요일 날이 현재 동시 만기 전입니다. 동시 만기에 가까우게 다가갈수록 0에 근접한다, 0에 수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면 장중 플러스 0.1 내지 0.2 정도 수준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정도의 베이시스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오늘 프로그램 매수가 안 들어왔습니다. 매수가 들어오긴 했지만 차익 쪽에 약간 들어왔고요. 비차익 쪽으로는 오히려 매도가 나왔다는 건데, 그를 감안해서도 외국인들이 순매수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장기 투자 성격의 외국인 자금 본매수가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는 그런 구도를 보였다는 것도 또한 그렇고요. 또 프로그램 매수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좋을 때는 좋은 쪽으로 또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따라서 오늘은 그 부분이 다소 부족한 프로그램 매수가 뒷받침되지 않은 채 지수가 올라왔고 한 것이 다소 지수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좀 덜 올라갈 측면으로 해석되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거죠. 지수가 강할 때는 프로그램에서 차익 비차익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합계 1조 원 넘게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오늘은 뭐 그런 모습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거 없이도 올라온 것 자체가 일단 오늘 장세가 어느 정도 긍정적인 데다가 만약에 장이 좋아서 이것이 뒷받침된다고 했을 때에는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잠재력, 물론 단기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분위기를 띄우는 데 있어서는 이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자, 그리고 대형주 장세인데 이건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재, 가장 큰 악재만 하나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테이퍼링입니다. 긴축의 한 종류죠. 테이퍼링. 테이퍼링에 대한 내성, 어느 정도 적응을 해 나가고 있는 상태다 하는 것.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문제가 깨끗이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시장 참가자들은 거기에 적응을 한다는 거죠. 수급 변화가 있었고요. 중요한 것은 외국인 기관은 두 가지입니다. 금융투자와 연기금 둘 다 큰 변화가 있다는 것도 그렇고, 프로그램 매수 말씀드렸죠. 이건 잠재력입니다. 폭발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프로그램 매수가 근데 아직은 프로그램 매수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 부족한데 이것이 채워지는 순간 제가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고, 그랬을 때 삼성전자, 근데 만약에 프로그램 매수 이거 하나 더 중요하네요. 만약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 말이죠. 오늘 네이버나 또는 현대차나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요.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LG화학이나 이런 종목도 시가총액 최상의 종목을 형성하는 종목군들입니다. 상대적으로 탄력이 떨어졌죠. 그 얘기를 하고 싶네요.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 그들 종목의 호악재와 관계없이 프로그램 매수에 기반해서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들 종목이 꽤나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힘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것을 캐치하시는 분들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때 뭘 어느 쪽에 단기로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감도 잡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것과 관련된 아주 민감한 반응과 또 꽤나 괜찮은 효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단기로 매매하실 분들은 그 점, ETF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ETF 같은 경우에도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막 그런 식이 나오면 ETF는 이건 올라갈 소지가 높다 이런 관점으로, 물론 이제 그 지수와 관련된 코덱스와 관련된 그런 그 뭡니까 ETF 같은 그런 종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감안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 자, 모멘텀이 있죠. 사실 이 모멘텀이 작용된 건지는 확실치 않은데요. 현재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 사면론이 크게 부각되고 있죠. 문 대통령이 지금 그룹 총수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국민 공감이 많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8.15 특사 때 사면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강하게 형성되는 그런 분위기이고요. 자,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 매수 의견을 내놨죠. 삼성전자와 또 대만의 TSMC에 대해서 같은 매수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유는 지금 반도체 쇼티지,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 그중 파운드리 쪽에 상당히 지금 공급 부족 상태 이루고 있는데, 그것이 단기적으로 끝일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 내년 거쳐 2023년까지 지속될 소지가 높다라고는 그런 관점이고요. 그랬을 때 향후 5년간 평균 그 시장 성장률이 평소보다 거의 30% 이상 더 높아진 13.5% 정도, 그런 정도 속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성장할 것이다 라는 전망과 함께 삼성전자의 12개월 후 목표 주가를 10만 7천 원 정도로 올려놨어요. 10만 7천 원 정도로. 지금 현재 주가에 약 30% 정도에 가까운 그런 정도입니다. 지금 한 1년 정도에 30% 정도의 차익을 낼 수 있다고 한다면 꽤 괜찮은 수치죠. 뭐 그런 것. 골드만삭스가 이제 그런 것을 배경으로, 사실 뭐 특별한 내용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어찌됐든 골드만삭스가 삼성전자를 그렇게 표면적으로 추천했다는 것에서 일단 모멘텀이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그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021년도 금년도 영업이익 규모 예상치는 최하 45조 원 내지 적당하게는 50조. 시장 전체적으로 평균 잡으면 47조인데 48조인데 제가 봤을 때 50조 원 정도는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현재 그 영업이익 50조가 됐을 때 EPS를 추정해 보면은 대략 5,500원 내지 6,000원 정도 되는데요. 일단 보수적으로 5,500원 잡았을 때 적정 PER 현재 15배 정도 되거든요. 그보다 조금 높여봐야 되겠죠. 적정 PER은 20배 정도. 자,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호령하는 삼성전자이기에 PER이 낮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20배는 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적정 주가, 12개월 적정 주가는 11만 원 정도 된다는 건데, 이게 골드만삭스 제시한 가격과 비슷하죠.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이 12만 원인데요. 상황에 따라 이게 11만 원, 12만 원 정도로까지 쉽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고, 목표가에 거기에 속박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어차피 삼성전자는 자식한테 물려줄 정도로 장기 투자할 종목입니다. 그래서 향후 5년 후, 10년 후 그 이상도 봐야 된다는 건데, 5년 후만 본다 하더라도 불과 20만 원만 가겠네 그거죠. 25만 원, 30만 원을 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관점으로 그렇게 본다면 뭐 11만 원이든 12만 원이든 큰 차이가 없는 것이고, 어찌됐든 워낙 답답한 나머지 일단 단기적으로 금년 연말까지만 본다 하더라도 10만 원 이상은 넉넉히 간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특기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동시 만기 전 지수가 급등했다는 것도 이례적이고요. 2% 부족하다는 것은 비차익 매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비차익 매수가 들어오면 시총 상위주들이 급등할 것이다 하는 것과, 그리고 오늘 가만히 보면 역베타라고 하는 것은 지수에 둔갑하거나 지수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지수 방어적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군들, 옛날에는 주로 내수주인데요, 또는 보험주 같은 것이 역베타 종목이라 했던 건데요, 지금은 금년에 약간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경기 민감주들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건데, 대표적인 것이 뭐 조선주죠.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HMM 이런 종목들, 대한항공 이런 종목들이 그에 해당이 됩니다. 현대건설도 최근에 또 그랬고요. 지수가 올라가는데 원래 옛날 관점에서 봤을 때 이들 종목은 지수 따라 움직이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약세를 면치 못했던 것은
그동안 이들 종목이 지수 방어적 성격으로 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시장 판도 변화를 의미한다. 그것을 기관들,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기 매매할 때 특히 판도를 읽어나가면서 포트폴리오를 조절할 때 매우 중요한 시장 판단 포인트가 됩니다. 뭐가 주가 될지 IT 대형주냐 아니면 경기 민감주냐. 지금은 경기 민감 많이 올라가 있는 경기 민감주를 하기에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장세라는 것을 그 점에서 알 수가 있죠. 아무리 그들 종목이 인기가 더 올라간다는 소리가 있어도 지금은 그들 종목 예를 들어 아무리 포스코나 현대제철이나 HM이나 이런 종목들을 단기 관점에서는 쉽사리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거. 자, 그리고 코스닥 IT 중소형주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제에도 올라갔다는 것도 삼성전자 따라 움직이는 종목군들인데 그 범위가 상당히 넓고 또 삼성전자가 움직일 때 그들의 움직임의 속성은 동시다발 무차별이죠. 동시다발 무차별로. 그만큼 삼성전자의 위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포트폴리오인데요. 기존에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포트폴리오 골격, 삼성전자 핵심이죠. 그리고 네이버 철자 틀렸네요. 그리고 현대차, LG화학은 갖고 있는 물량만 그대로. 아직은 악재, 투자액의 하향 조정이라는 악재가 부담이 돼서 탄력이 약간 떨어지는 모습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삼성전자, 네이버, 현대차 그리고 그보다 작은 이성급 핵심주로서는 LG전자가 괜찮아요. LG 계속 말씀드린 거의 부담이 없습니다. LG전자는 특히 스마트폰 사업 부분을 철수함에 따라서 거기서 남는 여력을 통해서 라인을 전환한다든가 연구 개발을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훨씬 더 높은 미래 성장 동력이 장착될 수 있는 데다가 실적까지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LG전자 또는 OCI라 SKC 매수해야 된다는 거죠. SKC 위치가 괜찮아요. 그리고 OCI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런 정도로 구성해 놓고 물론 OCI 같은 경우는 아주 장기 투자는 아닙니다. 한 금년 연말까지만 보자라고 이제 했던 대상이 된다는 것. OCI 원래는 경기 민감주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것이 OCI인데 하지만 이 종목은 실적 추이가 워낙 현재 뛰어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중소형주 IT는 뭐 그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현재 테스나나 또는 동진세미캠 또는 MC넥스 갖고 계신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MC넥스나 또는 원익 IPS 같은 이런 정보들 갖고 계시다면 전체 있는 물량만 그대로 갖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하나마이크론도 있죠. 하나마이크론 이것도 괜찮습니다. 하나마이크론. 자, 여기까지. 그리고 이들 종목에 대한 비중은 삼성전자나 앞에 대형주를 어느 정도 골격을 하고 그 가운데 중간중간 채워주는 보강 종목 정도로 보시면 된다는 거고요. 최근에 새롭게 말씀드리는 보완 종목으로서는 아까 얘기했던 우리금융지주 OCI 그리고 단타 하실 법만 하자라고 했던 테마주로서 자이언트 스텝 같은 정도로 그렇게 설정해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내용은 뭐 간단하게 그전에 했던 내용이니까 그냥 훑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지수 4,000포인트 가능할까 하는 건데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PER 측면에서 한국은 현재 15배 정도인데 미국과 일본 24배 이상 넘어갑니다. 삼성전자 16배인데 원래는 20배 이상 곱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인 일단 스탠다드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충분히 4,000포인트를 가도 마땅한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PBR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1.4배고요. 미국은 4배나 됩니다. 4배, 우리나라 거의 3배 정도 차이 날 정도로까지 그렇게 산업 경쟁력, 국가의 위상 그렇게 많이 벌어졌을까요? 어쨌든 이건 좀 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중국보다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PBR 1.4배로서 주요국 중에서는 가장 낮은 편이라는 것도 또한 그렇고요. 또 재미있는 건 이겁니다. 기존 상승폭 측면인데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정상화됐던 현재 2010년부터 2020년까지 2019년까지 나스닥 지수는 무려 6.400 올랐고 다우 지수는 3.600 올랐습니다. 근데 코스피는 불과 2배 정도밖에 안 올랐다는 것이죠. 상당히 미국 증시에 비해서 억울할 정도로 못 올라갔습니다. 근데 웃기는 것은 그 기간 동안에 미국 GDP 성장 누계치는 23%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더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우리나라 GDP가 그 사이 약 10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33% GDP 성장을 했는데 반해서 미국은 23% 정도로서 우리보다 약 10%포인트 정도 덜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올라가도 우리나라가 더 많이 올라갈 충분한 당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올라가기는커녕 그들의 3분의 1 수준,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정도의 상승폭밖에 못 갔다는 것이죠. 적어도 다우지수 상승폭 약 3.6배 상승한 그 정도까지 상승할 충분한 당위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 종합지수 3,000 오늘부로 3,250이 됐습니다만 4,000 정도가 아니라 지금 당장 5,000 정도 돼도 미국 상승률을 못 따라오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따라서 5,000 정도로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이 거기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4,000 정도 못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렇고요. 수급 측면에서 봤을 때 외국인들의 잠재 대기 매수세, 잠재 대기 매수 잠재력은 약 30조 원 정도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비차익, 비차익 그 작년 3월 달 이후에 금년 4월 달까지 거의 5월 달까지입니다. 계속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를 쏟아냈습니다. 그 합계가 50조 원 정도 된다는 거죠. 그중에 최소한 절반 정도는 청산 차원에서 유입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기관들도 15조 정도 다시 걷어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연기금까지는 기대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금융투자 쪽에서는 들어올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가 약 10조 넘게 다시 연말까지 매수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수급상 봤을 때 외국인 기관이 합하면 작게는 30조에서 많게는 50조 정도 매수할 수 있는 대기 매수세가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상태에서 일반 개인들이 차익 실현차 또 경계 차원에서 매도를 내놓는다 하더라도 그 물량을 다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일반 개인들 이른바 동학개미들이 주도했던 장세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외국인과 기관이 주도하는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 하는 건데 그 한가운데 삼성전자 및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군들이 포진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구도를 갖고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4,000포인트 추세는 뭐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거는 삼성전자 2순위가 시청상위 종목들, 3순위 뭐 중소형조, IT 거의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겁니다. 이거는 뭐 덤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종합지 4,000포인트, 일반적인 예상치 3,300 넘어 3,500을 넘어 4,00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는 다른 관점에서의 가능성인데요. 일단 우리나라 국가 산업 경쟁력이 기존 제조업 분야에 있는 조선, 철강, 기계, 또 화학이나 뭐 자동차 등등 이런 것도 막강한 경쟁력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IT 부분은 오히려 일본보다 훨씬 앞서고 미국과 대등한 정도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는 단계 또는 일정 반도체 같은 경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미국도 그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는 못 쫓아오죠. 4차 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분야에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는 거죠. 또 현재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일단 상당히 좋습니다. 최소한 작년 동기 대비 40% 넘어 50% 가깝게 급신장한다는 거고 그리고 정책 환경 측면에서 봤을 때 저금리 그와 관련된 유동성 환경은 미 연준에서 지금 담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최소한 유지된다는 관점에서도 그렇고요. 또 근본적으로 계속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가계 자산 구성의 변화라는 게 있죠. 지금 일반 개인들이 작년부터 올해 특히 코스피에 거의 90조 원 정도를 순매수했는데요. 그 중에 약 46%가
장기 투자라고 하는 미래에셋증권의 현재 리포트가 있었죠. 그전하고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장기 투자를 하는, 그리고 그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삼성전자를 주로 갖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관점은 그전에는 그렇게까지 기대할 수 없었던 변화, 상당히 건전화되고 있는 투자 풍토가 좋아지고 있다는 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가 내국인들의 매수 기반이 매우 튼실해져 있는 상태이기에 당장으로 지수가 올라가면 따라 일반 개인들의 매물이 오늘처럼 나오긴 하겠지만 그 전처럼 이제 발목을 붙잡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매도까지는 아니다 하는 거죠. 그를 통해서도 더욱더 지수가 탄력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수급적 기반, 즉 현재 가계 자산 구성의 변화라는 것이 상당히 의미 있게 진전되고 있다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외국인들은 앞서 얘기했던 그 내용입니다. 잠재 대기 매수력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된다 싶을 때는 외국인들이 강력히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건, 물론 이것을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가능성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쨌든 이래저래 최소한 상황은 나쁘지 않고, 최소한 종합주 3,300 넘어 3,500 뿐만 아니라 4,000까지도 가능하다 하는 그런 관점과 거기에 맞는 포트폴리오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정도로 적절할 것이다 하는 신념을 갖고 시장을 보시고 거기에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